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조차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검은, 비명이라는 정체불명의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 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는 했다. 소문의 시작은 마을 끝자락, 오래된 폐가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외벽이 낡고 허물어질 듯한 그 집은 몇십 년 전 화재 사고로 가족 모두가 사망한 이후로 비어 있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아무도 근접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다. 주인공 수연은 도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용감히 그 폐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함께 배우던 도시 친구들, 특히 과학을 좋아하던 재석과 이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가졌고 마을로 데려왔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열렸고 그들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집 안은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과 부서진 바닥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뭔가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수연은 불편함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그들이 거실을 지나 복도를 탐색하던 중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재석은 카메라를 꺼내 더 깊이 들어가자고 말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지하로 이어지는 문 옆이었다. 그 순간 느닷없이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지고 집 전체에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내려가던 그들은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발견했다.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피투성이었고 가운데 서 있는 한 소녀는 눈이 검게 가려져 있었다. 수연은 사진 속 소녀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에 잠깐 머리를 흔들며 기분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지하실은 의외로 넓었고 낡은 가구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재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바람에 실려 흐릿한 비명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 가까운 곳이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소리에 근원을 더듬어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나무 책장 뒤에 감춰진 작은 문이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의자였던 여인이 앉아 있었다. 곧 알아차렸듯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쥐어져 있었고 고개는 아래로 떨어져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한쪽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던 곳은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가족이었지만 이번에는 죽음이 아닌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 사진 뒤에는 먼지가 쌓인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친 수연은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마을의 불가사의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가족은 이 마을의 고대 의식을 행하던 무속인이었다. 이 의식은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대신 그 의식을 치르는 가족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들의 반발로 인해 의식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로 저주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그 저주로 인해 매일 밤 가족들의 비명이 이 마을을 맴돌게 된 것이었다. 수연과 재석은 일기를 덮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와 두려움 속에서 폐가를 나서게 되었다. 다음 날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포는 끝이 아니었다. 사건을 풀렸다고 믿었던 그날 밤 수연은 꿈속에서 그 집에 소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웃으며 손짓했고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야 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의 꿈속에서 소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는 진실이 아닙니다. 수연은 아마도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더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기까지는 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한 가지는 하얀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지지만 공통적으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바로 밤이 되면 하얀 소녀가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는 이야기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길쭉한 흰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마을을 떠돌며 그녀를 본 사람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대학생인 민호가 친구들과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다. 도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싶었던 그들은 인터넷에서 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다. 밤 12시가 넘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얀 소녀의 전설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호기심이 생겼다. 친구들 중 일부는 그렇게 으스스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민호도 그 중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 늦게 몰래 밖으로 나가 마을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밤 12시가 지나자 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길가에 세워진 가로등도 희미하게 깜빡일 뿐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호와 친구들은 웃고 떠들며 걷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길쭉한 흰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소녀였다. 민호는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친구들은 진정으로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들도 그 소녀를 본 것이었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어딘가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른거렸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주변의 친구들 또한 같은 상황이었다. 그 소녀는 다가오다 멈추어 섰고 그들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와들짝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소녀가 손짓을 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휘말렸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민호는 어렸을 적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귀신에게서 풀려나려면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절대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소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에게도 눈을 감으라고 속삭였다. 마치 그 목소리가 소녀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소녀는 사라져 있었고 쓰러진 친구도 이제는 괜찮다는 듯 일어나 있었다. 그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후 민호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마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의 경험은 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결국 그들은 믿지 않았던 전설의 진실성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다. 마을에는 여전히 하얀 소녀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 소녀는 어딘가에서 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선택한 숙소는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곳은 수십 년 전부터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곳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기대했다. 첫날 밤 우리는 한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불멍을 했다. 숲속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별빛 아래에서의 시간은 정말 낭만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가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잠에 빠진 시간 나는 친구들을 깨워 문을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 때문이려니 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는 찰나 이번에는 천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우리 외에는 이 집에 아무도 없을 터였다. 나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새소리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집 뒤편에서 기이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거미줄로 덮인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우물가에는 누군가가 그려놓은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소름이 돋아 그곳에서 멀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느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 집안을 뒤졌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락방으로 이끌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 낀 공기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었다. 그곳은 오래된 가구와 버려진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사진에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 같은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마지막 사진이었는데 그곳에는 우리 얼굴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찍혀 있었다. 우리 모두는 혼비백산하여 방을 뛰쳐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고 우리는 짐을 챙겨 밤새 차를 몰아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누군가 그 한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우리 중 누구도 그곳에서의 이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 비밀은 오직 그 한옥 위차가운 벽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진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 혹은 그 오래된 집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비밀은 영원히 그렇게 남을 것이다.